네, 앞으로 35분간 최근 기도관리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른 개념이나 새롭게 시장에 나온 기도관리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관리 분야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몇 가지 변화가 기도관리 분야에 있었는데, 먼저 가장 새로운 개념은 바로 기도관리 과정에서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의료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지침이 새롭게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의료진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 왔는데, 올해는 기도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그 외의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해부학적 어려움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생리학적 어려움에 좀 더 신경 쓰게 되었다는 점이고, 이것은 아마도 여러 비디오 장비의 발전으로 해부학적 어려움은 많이 극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환자에서 굳이 RSI를 하는 것보다 어웨이크 테크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응급 기도관리 장비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최근에 기도관리 장비는 일회용 장비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에어웨이를 통해 손쉽게 삽관하거나 어웨이크 테크닉에 적합한 장비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기도관리 장비 시장에 대한 예측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비해 53%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되어서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웠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호흡부전에 빠져 기도관리가 필요했던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코로나의 종식 여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2023년경 2,650억 달러에 도달한 후 매년 7.33%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수년간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한 장비는 바로 비디오 후드경입니다. 아직은 다소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장비들은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의 장비들이며, 새롭게 시장에 도입되거나 변화가 있었던 몇 가지 장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라이드스코프입니다. 글라이드스코프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최근 글라이드스코프가 스펙트럼이라는 일회용 블레이드를 만들고 B플렉스라는 일회용 플렉서블 파이버 스코프까지 만든 다음, 이 둘을 묶어 하나의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장비인 글라이드스코프 코어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아예 처음부터 두 종류의 장비를 조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은 15인치와 10인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큰 화면에는 비디오 후드경 시야와 파이버 스코프 시야가 절반씩, 10인치 화면에는 PIP 형태로 두 가지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글라이드 스코프를 사용하여 파이버 스코프를 성분 근처까지 정확하게 접근시킨 뒤 B플렉스로 마무리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는 암에 마운팅돼서 시술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삽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 장비는 모니터 뒤에 듀얼 커넥터에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킹비전이라는 비디오 스코프입니다. 첫 출시 당시에는 LCD 모니터 부분만 재사용하고 나머지 몸체는 일회용인 형태였는데, 펜탁스 AWS와 유사하게 기본 몸통 위에 투명한 렉산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을 끼우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갈아 끼우는 날은 펜탁스 AWS와 같이 옆에 홈이 파져 있어 별도의 스타일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칼 스톨츠사의 C맥입니다. 출시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블레이드를 일회용으로 새롭게 만들었고, 보통 기도용과 어려운 기도용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핸들과 블레이드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스코프입니다. 이 회사는 프랑스 회사이기 때문에 아누로아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생산은 미국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예 이제 전체가 일회용인데요. 가격도 꽤 쌉니다. 블레이드가 투명한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조명이 이 벽을 따라서 끝까지 전달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블레이드는 좁지만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시크리션이나 블러드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성문까지 일직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비는 비디오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보드경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스코프에 불이 들어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비스코프를 삽입하고 성문 시야로 확보했다면 부지를 이 구멍을 통해 적절한 깊이까지 넣습니다. 구멍이 좁기 때문에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이 구멍으로 직접 넣을 수는 없습니다. 블레이드가 직선의 튜브 형태이므로 블라인드하게 넣어도 성문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비스코프를 빠르게 제거하고 부지를 통해 튜브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 장비의 장점은 스타일렛을 튜브에 끼운 뒤 이를 조작하여 성문을 통과시키는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디오 두경의 단점 중 하나인 ET 튜브를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스코프를 사용하는 신속한 삽관에 사용되는 전용 부지를 보아르 부지라고 합니다. 그냥 부지인데 삽관의 적절한 깊이를 색깔로 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색깔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부지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비스코프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되어 오니 비스코프와 부지를 사용해서 매우 신속하게 삽관을 성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전 단계 또는 병원 단계에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비입니다. 플렉서블 인투베이션 스코프는 사실 응급기관 내 삽관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장비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설명드릴 어웨이크 인투베이션이 재조명되고 코로나로 인해 기존 파이버 스코프의 소독과 관리 문제가 커졌으며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먼저 삽입한 다음에 이를 통한 삽관 방법이 대중화되었고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도 이를 통한 삽관에 용이하도록 개량이 되면서 파이버 스코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파이버 스코프 분야에서도 일회용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엠보 스코프라는 장비는 처음부터 디스포저블로 개발된 장비이며 전통적인 파이버 스코프인 칼스톨츠에서는 CMAC5S라는 일회용 스코프를 글라이드 스코프 제조회사는 베라톤에서는 B플렉스라는 일회용 장비를 출시했습니다. B플렉스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먼저 소개해드렸고 엠보 A 스코프는 출시된 지 몇 년 되었으므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 스톨츠사의 CMAC5S만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일회용이지만 이미지 품질은 매우 좋으며 기존 7인치 모니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160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삽관 시 튜브가 걸리지 않고 잘 미끄러지게 외피가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통해 고압의 공기를 통과시켜 환기를 시켜주는 좁은 구경 카테터에도 신제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특히 해부학적으로 뒤틀려 있거나 기도가 매우 좁아져 있어 보통의 기관 내관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과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장비로서 트랜스트라키얼 제트 벤틸레이터라는 장비가 있었는데요. 제트 벤틸레이터는 이날레이션은 가능하지만 익스할레이션은 자연적인 체스트 리코일에 의존해야 하며 압력에 의한 기도 및 폐포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벤트레이는 2-3mm밖에 안 되는 가는 카테터인데 과도하지 않은 압력으로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면서 능동적인 호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본체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사용법에 대한 그림이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단면도입니다. 손가락으로 어떤 구멍을 막는지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조절됩니다. 능동적 호기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검지손가락으로 이 5번 부분을 막으면 1번 부분으로 들어온 공기가 3번의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압력이 낮아져 2번의 환자에게서 오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4번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벤트레인 시스템과 같이 사용하는 작은 내경의 카테터입니다. 이름처럼 3개의 튜브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요. 기존 튜브에서 추가된 것은 압력을 감시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여기에 압력계를 연결하여 기도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 환기 분야에서는 2가지 장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는 최근 응급실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장비가 되었는데요. 장비 자체가 새로워진 게 아니라 적응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산소증이나 RSI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것 같은 환자들, 어려운 기도 등에서 사용해 왔는데 마취과 영역에서는 후두 부위 수술 중 무호흡 산소화를 위해 최근 사용하고 있습니다. RSI에 루틴하게 사용을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있었는데요. 아직은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는 슈퍼노바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슈퍼노바는 초신성이라는 뜻이죠. 이건 꽤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NIPPB 마스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벤틸레이터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오토라인과 백배럴 마스크도 연결할 수 있어 짧은 수술 시 삽관을 하지 않고 슈퍼노바만 쓰고 끝내거나 앞슬라이드처럼 내시경 같은 소화기내과 시술 시 나잘 포롱으로 산소 주는 것보다 안전하고 응급 기도관리에서는 삽관 실패 시 레스큐 벤틸레이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백배럴 마스크보다 훨씬 작아서 마스크 피팅이 잘 되어 환기 효율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어웨이크 테크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웨이크 테크닉은 전통적으로는 해부학적으로 어려워서 후두경으로 성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RSI를 하여 자바로브를 없애버리면 위험하니 그때 주로 고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후두경 같은 비디오 장비의 발달로 후두경 시야를 웬만하면 다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어웨이크 삽관을 고려한 사항은 줄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기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대신 생리학적으로 어려운 환자가 있습니다. 심한 저산소증, 저혈압, 심한 대사산증, 우심실 부전 등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삽관 전에 이러한 상태를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개선을 하려는 조치가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불안정한 삽관에서 삽관을 시도해야 되는데 기존의 알고리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RSI를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는 RSI 과정에서 잠깐의 에이프니아나 아니면 RSI를 위한 드럭의 용량을 줄이더라도 심하게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삽관 후에 조치를 취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환자들을 회복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웨이크 인투베이션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관리에 대한 알고리즘은 여러 기도관리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DA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Difficult Airway Society라고 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최근 어웨이크 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배경은 어웨이크 인투베이션은 성공률도 높고 위험도도 낮지만 여러 베리어로 인해 실제 시행률은 매우 낮았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알고리즘의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비록 수술실 상황이긴 하지만 어웨이크 삽관 시 이산적인 인력과 장비 배치 권고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웨이크 인투베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이 알고리즘에 들어있고요. 어웨이크 삽관에 실패했을 경우의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기도관리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텍스 어프로치라는 개념이 최근 제시되었습니다. 이 볼텍스는 소용돌이를 말하죠. 이 소용돌이 모양에서 확 착안해서 모든 기도관리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볼텍스 어프로치는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순서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 하나뿐입니다.
깔때기 또는 소용돌이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인데요. 미니지에 성공하면은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그린 존으로 들어가고 깊은 쪽으로 빠질수록 이제 진한 청색 쪽으로 빠지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수술적 기도 관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라이프라인은 산소화 방법을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뭘 먼저 사용하든지 또는 어떤 순서로 사용하든지 폐포의 산소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시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라이프라인에서 실패하면은 다른 라이프라인이 방법으로 시도하는데 계속 실패하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볼텍스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은 각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우 직관적인 방법으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장에 나온 에어웨이 종류들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맥머리 메디칼에서 출시한 맥머리 이넨스드 에어웨이입니다. 기존 오럴 에어웨이에 비해 가늘고 길며 소프트합니다. 또한 15mm 어댑터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재질이 연하여 조직 손상 위험이 낮고 삽입하기가 더 쉬우며 백마스크 환기에 비해 도수 조작에 의한 기도 개방이 필요 없고 내시경 시 사용하는 바이트 블록 옆에 끼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15mm 커넥터를 연결하면 백벨 마스크 또는 벤틸레이터 서킷과도 연결이 됩니다. 플랜지가 크고 넓어서 잘 빠지지 않으며 길쭉한 충격 흡수 파트가 있어 환자가 바이트를 하면 어금니 쪽으로 미끄러져 치아 손상 위험이 적습니다. 이 제품은 옥시 마스크입니다. 기존 페이스 마스크와 비슷한 모양인데 잘 보면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저장량이 없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아용을 제외하면 FiO2를 24%에서 거의 90%까지 폭넓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에 맞춰 사용하도록 4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기존 산소 공급 장치와 공급 FiO2 범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옥시마스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옥시마스크의 단면을 잘라보면 작은 핀과 디퓨저가 O2의 플로우가 만드는 소용돌이를 코와 입 앞에 발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환자가 숨을 쉬면 외부 공기가 섞여들어 FiO2를 결정지으므로 환자의 타이달에 따라 FiO2가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로우 플로우 시스템입니다. 비강으로 바로 공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비강 캐뉼라처럼 휴미디파이어를 꼭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텔레플렉스사에서는 여러 신기술이 적용된 LMA들을 출시했습니다. LMA 유니크에는 기존의 LMA 제품에서 보일 수 있는 바이트 블록 부분을 보강하고 내경을 넓혀 파이버스컵을 이용해서 7.0에서 8.0까지의 스탠다드한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커퍼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서 색깔 인디케이터로 적절한 압력 수준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LMA 가스트로는 내시경이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 채널을 갖고 있는 최초의 LMA입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ETCO2 모니터로 가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엠북 오라 I인데 디스포저블이며 기존 제품에서 바이트 블록을 보강하고 깊이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추가했으며 타 회사 LMA와 같이 표준 ET 튜브를 삽관할 수 있도록 내경을 넓혔습니다. 이상으로 기도관리 분야에서의 새로운 개념과 장비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